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교재 7장과 8장과 13장을 하겠습니다. 6장은 아동 평가에 대한 평가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을 보고 교과서를 보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7장이 보이시죠?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운동기능 향상을 위한 소아치료 중재. 여러분들이 이런 운동기능 향상을 위해서 치료적인 중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목록이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재라는 것은 인터벤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포지셔닝, 수동 스트레칭, 패시브 스트레칭, 능동 스트레칭, 액티브 스트레칭, 신경 발달학적 접근법, 유로 디벨롭먼탈 어프로치, 신경 성숙이론, 유로 머추레이셔널 시오리, 보바스 치료, 보바스 세라피, 억제, 이니비션, 촉진, 파실리테이션, 핸들링, 핸들링은 핸들링이라고 하고요. 핵심 부위 조절, 키포인트 오브 컨트롤, 보이타 치료, 보이타 세라피, 반사적 뒤집기, 리플렉스 터닝, 반사적 기기, 리플렉스 크리핑, 겨드랑이 걸치기 반응, 엑실러리 서스펜션 리액션, 파이퍼 이스베르트 역수직 반응, 파이퍼 이스베르트 리액션, 콜리스 수평 현수 반응, 호리젠탈 콜리스 리액션, 콜리스 역수직 반응, 버티칼 콜리스 리액션, 보이타 반응, 보이타 리액션, 견인 반응, 트랙션 리액션, 란다우 반응, 란다우 리액션, 감각 통합 치료, 센소리 인테그레이션, SI라고 하고요. 목표 지향적 접근법, 골 다이렉티드 어프로치, 근력 강화 운동, 스트렝스닝 트레이닝, 승마 치료, 히포세라피, 트레드밀 훈련, 트레드밀 트레이닝,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 펑셔널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 FES, 부모 교육, 페어런트 에듀케이션, 홈 프로그램, 터미 타임, 모니터링 상담, 컨설테이션, 놀이, 플레이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용어를 잘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학습 목표, 운동기능 장애 아동을 위한 중재의 목적에 대해 이해한다. 중재의 목적이 분명해야지만 어떤 중재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아동, 부모, 다른 팀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적절한 용어의 사용 및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적절한 용어를 부모님들도 알아야 되고 또 치료 팀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어, 이제 소아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적 중재법에 대해 이해한다. 가족 중심 치료의 개념에 근거하여 중재의 큰 맥락으로 부모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소아치료의 대상인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 놀이 및 장난감에 대해 이해한다. 아동 각각의 개별적 요구에 맞아야겠죠. 뭐 연령도 연령이지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기능, 또 어떤 인지적인 부분들, 또 신체적인 특성들, 환경적인 요인들, 그런 것들 우리가 ICF로 확인했습니다. 부모의 참여, 다른 치료 전문가들과의 상호작용. 부모가 참여할 수 없다면 효과적인 치료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다른 치료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치료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목표가 같을 테니까요.
모든 활동은 놀이로서 즐거움과 흥미를 줄 수 있을 때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능동 움직임의 촉진, 기능적 기술의 촉진, 활동 및 사회 통합 촉진, 손상의 예방. 제가 지난번에 첼로를 좀 보여드렸는데 어떤 우리가 이제 첼로 자체를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동작들, 그런 음악적인 요소, 또 놀이적인 요소, 이런 즐거움과 흥미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어, 있으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좋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능동 움직임을 촉진할 수 있고, 기능적 기술을 촉진할 수 있고, 활동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고, 손상의 예방. 결국에는 능동적인 것들이 오히려 모든 것의 예방이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아프게 하지 않고 관절 가동 범위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그 현 상태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때요?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능동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뒤로 퇴보되는 것을 막을 뿐더러 어떤 그 즐거움과 흥미를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 상태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목적을 어, 특히 아동에게 잡아야 돼요. 그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나 어린이집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성취할 수 있는 어떤 목표가 무엇이 있을지 이 아이가 스스로 즐거움과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단기 목표를 설정해서 아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부모님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기능적인 기술을 내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활동 및 사회 통합으로 촉진이 돼야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손상의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ICF에 관련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신체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손상이 아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참여에 제한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신체 기능의 손상에 대한 어떤 제한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즐거움과 흥미를 가지고 촉진할 수 있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촉진하면서 기능적인 기술이 촉진되면서 활동 및 사회 통합이 촉진되는 것이 결국 손상의 예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그 지환이라는 아동은 원래 그 치료적인 가이드라인이 30분 이상 치료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때 어, 보시다시피 어땠어요? 지환이가 적인장성의 뇌손상 3기에다가 산소를 꽂고 있었잖아요. 체력적으로 너무 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이드라인은 30분 이상 치료하면 아이가 피곤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을 했냐면 강도를 완전 낮췄어요. 강도를 완전 낮춰서 아이한테 쉬어가면서 중간에 30분 이상 하지 말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 짧게 끊어가면서 아이한테 쉬게 하고 다시 하는 거죠. 짧은 텀으로 해서 여러 번을 해서 서서히 아이의 체력 수준을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수준의 체력을 극복해내면서도 신체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항중력적인 요소들 어땠어요? 누워있는 자세에서 뒤집기가 가능해지고 뒤집기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앉기가 가능해지니까 그 시간은 상당히 많이 오래 걸렸지만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아이가 놀이로서 즐거움과 흥미를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가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실제로 나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동성을 통해서 나의 목표 지점까지 갔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에게는 더욱더 큰 즐거움과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될까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전까지 아이가 스스로 이동 동작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응하는 어떤 그런 뭐 직접 선생님이 정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의 눈짓이나 어떤 아이의 어떤 그런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소통적인 능력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것이 놀이로서 즐거운 흥미를 주면서 아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목표를 이뤄주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가 능동적인 움직임들이 더 촉진되고 정말 기능적인 기술이 촉진이 되면서 활동 및 사회 통합이 되고 손상이 예방이 되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갈수록 아이의 어떤 그런 성취하는 동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 이동 동작이 아이에게 성취되지 않았다 해서 정말 정적으로 거기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든 아이의 그런 인지적인 즐거움과 흥미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치료 프로그램이 그 중재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인지적인 요소들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와 신체 기능이나 어떤 그런 또 환경적인 부분에서 부모의 어떤 그런 반응들, 그쵸? 리액션을 크게 해주면서 아이가, 아, 내가 정말 작게 움직였는데 부모가 크게 반응해. 아, 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는 되게 작게 움직였지만 이것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나를 지켜보면서 정말 나한테 관심이 지극하구나. 내가 조금만 해도 이러면서 막 좋아해주면 정말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을 보려고 아이들이 먼저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하더라도 작은 것부터 진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 주면서 아이의 능동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 졸업 이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재의 방법. 아동 보호자 그리고 재활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기록, 직접 또는 절차적 중재, 부모 교육, 중재의 방법, 아동 보호자 재활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치료와 관련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와 먼저 친해져야겠죠. 엄마는 가능하다면 엄마 아빠와 함께 중재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굳이 참여시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했어요. 어제는 이거 했어요. 이러면서 아빠가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그래야지만 언제 무엇을 얘기해도 아,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지. 아빠는 실제로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아빠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결정해야 될 때, 엄마 혼자 결정하기 힘들 때 아빠랑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와 관련해 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점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렇겠죠. 엄마가 힘든 게 있고 아빠가 힘든 게 있겠죠. 서로 대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바쁘고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또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준다. 그래서 부모가 아,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의 스트레스가 뭐다 곧 아이한테 바로 가니까. 부모가 중간에서 선생님한테 표현해서 그것이 정말 희망으로 바뀔 수 있게 처음에 고통으로 선생님한테 얘기했지만 희망으로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한테 너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자각을 했어요. 이제 아이한테 다시 힘을 내서 잘해볼게요. 이 텀이 되게 짧을 거예요. 매일매일 힘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주면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많이 가지 않겠죠. 부모로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감을 존중한다. 뭐, 애가 누워있는데 얘는 무조건 걸어야 돼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얘는 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걸을 수 없을 것 같아도, 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얘는 뭐, 진짜, 뭐 하버드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같이, 대신에 막, 진짜 부모가 얘기하지도 않는데 막 이상하게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갖고 있는 기대감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존중해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치료를 받는 아이 외의 자녀에도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묻도록 한다. 그래서 사실은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는 어때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시간들을 많이 이제 이 아이한테 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그 간에 소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도 관심을 갖고 안부를 계속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요? 얘랑 잘 지내나요? 뭐 집에 혼자 있으면 힘든데 어때요? 이런 식으로 그 부모가 그 아이한테도 관심을 갖도록 이 부모님은 힘들겠지만 또 그 힘든 것들을 또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하면서 이해해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지역 사회 및 정부로부터 활용 가능한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솜노트 작성. 그래서 지역사회, 예를 들면 애가 어린이집에 다닌다. 그럼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또 이 아이가 어떤 정부로부터 어떤 그런 지원을 받는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면서 예,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의 느낌으로 나는 끝까지 당신과 이 텀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그런 신뢰를 줘야 되는 거죠. 자, 중재의 방법. 자, 절차적 중재, 직접 중재, 기본 자세 및 포지셔닝. 아이를 어떤 특정한 기능적 자세로 만들어주는 것을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자, 기능적 운동 기술을 촉진할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자, 스트레칭, 현재 관절 가동 범위 유지, 기능적 과제에 필요한 관절 가동 범위의 증가, 수술 지연 및 예방, 완전 가동 범위 획득.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팔 스트레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근위부를 잡는 거예요. 내가 팔을 스트레칭 한다고 팔만 움직이는 게 어떻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몸통을 잡고 그 해당 만약에 내가 구부려야 돼. 그럼 여기 먼저 당겨줘야겠죠. 당겨주면서 가야 되고. 왜냐면 강직이나 어떤 그런 움직임의 요소들이 제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몸통에 붙어 있는 그 근위부, 몸통에 가까운 쪽에 있는 관절들을 안정성을 제공해 주면서 말단부는 그 다음에 운동성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풀려있지 않다면 이 부분부터 풀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이런 동작들은 뭐에 사용할 수 있어요? 뒤집기나, 그쵸? 어떤 여러 가지 말단부를 쓸 수 있는 동작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눈도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눈이 같이 지금 자기 말단부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같이 보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눈이 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개를 돌려줘서 이걸 볼 수 있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단부에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하고 예쁜 것들을 보여주면서 따라가게끔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요 근위부를 잡아서 아이가 움직임이 편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관절 가동 범위를 작게 하면서 그 다음에 작게 한 상태에서 좀 풀리면 그 다음에 서서히 늘려가야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아이가 부담이 없이 재밌게 할 수 있게 한다. 자, 엉덩관절 굽힘군.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 자, 아이가 처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줘야겠죠. 이렇게 모아주면서, 그래야지 그 엉덩관절의 관절면에 대한 충분한 이제 그 당겨짐이 생기면서 관절면 자체가 편안하겠죠. 근데 이렇게 구부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팍 이렇게 작게 구부리면 아이 등이 휘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엉덩이 자체가 관절면이 이렇게 대부분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가깝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늘리면서 구부려줘야죠. 그쵸? 늘리면서 구부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오프라인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 시간에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이런 동작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까먹으면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이렇게 늘리면서 아이를 모으는 방식들을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애는 뭐 그냥 눈 저기 날라가 있고 선생님은 막 모아주고 이거 아니잖아요. 좀 참여를 시키면서 볼 수 있게끔. 근데 뭐 나 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 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아니면은 막 이게 무슨 동그란
네모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주를 주는 거죠. 그렇죠? 색깔, 하늘색, 핑크색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재밌게 약간 변주를 시키면서 해야겠죠. 그래야지 아이랑 선생님이 같이 참여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한테도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어때요? 이렇게 B 같은 경우에는 이쪽 오른쪽을 이제 잡은 상태에서 왼쪽을 구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이제 이 관절이 분리가 되니까 이 안에서 강직이 있는 경우라면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이가 아파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심하게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에 그 이제 뻗침과 굽힘이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간에서 조직이 상당히 많이 당겨진단 말이죠. 그럼 아예 표정이 찌그러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면서 처음부터 팍 늘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천천히 아이의 표정을 보고 그 아이의 힘든 만큼을 반영하면서 관절면을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관절 플레이나 그런 여러 가지 도수 기법을 사용해서 아이가 부담 없이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분명히 그 요추 전만.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꺾일 거거든요. 그래서 꺾이지 않도록 충분히 등을 이렇게 둥그렇게 구부려주면서 관절면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게끔 왼쪽 허벅지를 잡고서 오른쪽 엉덩이 관절이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돼요? 관절 가동 범위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한다. 왜 이 자세를 많이 하냐면 강직이 심하면 다리가 이렇게 엑사로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적 그 후군 절제술이라는 그 카우다 이키나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의 가장 끝에 있는 그 말총 굉장히 그 분지가 많이 된 신경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왜냐면 강직이 너무 심해서 쇳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쇳소리를 차단해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잘라낼 정도로 다리가 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리를 벌리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팍 늘리면 늘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다른 보상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특히나 어떻게 말하자면 그 힙 조인트 관절면을 적절하게 그래서 순서가 필요한 거죠.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굽힌근을 먼저 하면서 분리되는 동작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려주는 동작으로 가야지만 그나마라도 조금씩 관절 가동 범위가 확보가 되면서 이런 자세들도 할 수 있다. 자, 무릎 관절 굽힌근 요 부분이 이제 무릎을 이렇게 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위부를 잡고 말단부를 늘리면서 이제 천천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폈다 구부렸다 하면서 굽힌근을 이제 늘려주는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늘리는 거 아니고 계속 얘기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이제 무릎 굽힌근을 이렇게 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반구리로 만들고 한쪽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아이의 시선이 그 해당되는 몸 쪽으로 몸통이 기울어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기능적인 보행이나 앉아있기 자세나 여러 가지 그런 실제로 그 동작을 통해서 해야 되는 어, 기능적인 동작들을 수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머리가 날아가 있거나 목이 날아가 있는데 다리만 이쪽 편에서 편다 그래서 그것들이 전혀 기능적인 동작으로 갈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끊어보겠습니다.